이번 자율주행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2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 현대차의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자율주행 전체가 현대차 페이스에 맞춰서 미뤄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저희가 어제 영상에 국내 자율주행 시장을 2년간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토론회 내용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걸 살펴보고 나면 뭔가 이상합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최준동 교수나 SWM 김기혁 대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2년이라는 이 구체적인 보호기간이 뭔가 찜찜하죠. 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아직 시장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시장 개방을 2년 동안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계실까요? 이 2년이라는 숫자에 어쩌면 현대차의 큰 그림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오늘 차플레이에서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과연 이게 대한민국 자율주행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맞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원래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체 기술만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테슬라나 웨이모나 이렇게 일찌감치 자율주행에 뛰어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이미 기술 격차가 꽤 났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자체 기술 개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앱티브라는 미국 회사에 컨택을 하게 되죠. 당시 앱티브라는 회사는 GM의 부품 사업부였던 델파이에서 분사한 회사였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인지 관련 시스템에서는 당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했던 누토놈이라는 회사, 이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로보택시 개발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런 앱티브에 적극적으로 협력 제안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020년 3월에 현대차와 앱티브는 각각 20억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2조 7천억 원씩을 투자해서 50대 50 지분 구조의 합작 법인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셔널이었죠. 현대차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앱티브의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에 현대차의 차량 양산 기술, 제어 기술 이런 걸 결합하면 구글 웨이모나 GM 크루즈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자금 자체가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아무튼 모셔널은 출범 이후에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차 플랫폼, 그러니까 아이오닉5 같은 전기차를 공급했고요. 여기에 앱티브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같은 센서를 쭉 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탑재해서 최종적으로 로보택시를 만드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착착 일이 진행되는 느낌이었어요. 2021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LA나 이런 곳에서 리프트, 우버 이런 차량 공유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고요. 2022년에는 우버이츠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음식 배달 서비스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무인화 최종 테스트도 마쳤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당시 발표를 보면요, 지난 1년간 모셔널 로보택시가 12만 5천 회 이상을 운행했고 무사고로 20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보안점을 개선해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와,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셔널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전통적인 모듈형 자율주행 방식을 쓴다는 거였습니다. 이 모듈형 자율주행이라는 건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접근법입니다. 사실은 모셔널뿐 아니라 지금 웨이모도 그렇고 국내 대다수 자율주행 기업들도 이 모듈형 자율주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모듈형 자율주행은 크게 인지, 예측, 계획, 제어라는 이 4개의 핵심 모듈로 구성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변의 것들을 인지하고 주변의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예측하고 이 인지와 예측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 차를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장점도 있죠. 이 각각의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모듈에서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고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가 멈췄으면 이 멈춘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 모듈이 보행자를 감지하고 계획 모듈이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설명이 되니까 안전성을 증명하기에도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이 모듈형 자율주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모듈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돌발 상황, 이 엣지 케이스가 발생하면 이걸 사람이 일일이 오답 노트처럼 관리하면서 사람이 직접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도로 위에 커다란 박스를 마주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샥 피해 가야 되는데 그림자 같은 걸로 오인을 해가지고 멈추지 않고 이걸 그냥 밟고 지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자율주행차에 지금 타고 있는 안전
전문 요원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밟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 상황을 엣지 케이스로 판단해서 이 전후 상황을 중앙 서버로 전송을 하죠. 이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를 가지고 엔지니어 분들은 또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아니 얘가 왜 박스를 인식 못했지? 뭐가 문제였던 거지? 이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코드를 직접 수정해서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는 겁니다. 너가 지난번에 이 박스를 인식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카메라 영상에서 이렇게 직육면체로 생긴 걸 인식하면 요걸 이제 박스로 인식해서 피해가도록 해! 라는 이 새로운 규칙을 코드로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형 자율주행의 엣지 케이스 대처법은 AI가 스스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사람이 분석해서 사람이 직접 코드를 수정하는 이 과정이 무한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물론 비교적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문제가 있었죠. 이 모셔널의 영업 손실을 보면요, 2020년 2,315억 원 손실, 2021년 5,162억 원 손실, 2022년 7,517억 원 손실, 2023년 8,037억 원 손실, 2024년 3,688억 원 손실. 지난 5년간 무려 2조 6,719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적자 구조였고 언제쯤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 모듈형 자율주행 방식은 이 특정 도시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학습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도시로 넘어가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모셔널이 라스베이거스나 LA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행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더라도 이걸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텍사스나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빠르게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셔널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작년에는 전체 직원의 40%, 550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요. 이 모셔널의 50대 50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애티브도 작년 2월에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지분을 15% 미만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올해에는 지분을 86.61%까지 확대하면서 사실상 현대차 혼자서 모셔널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모셔널은 한때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 순위 5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에서 올해 발표된 가이드하우스 순위를 보면 15위까지 밀려나게 됐죠. 한마디로 지금 모셔널은 재정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굉장히 힘든 상황,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현대차의 자율주행 플랜 A였던 모셔널이 굉장히 어둠 속을 헤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대차는 플랜 B를 가동하게 됩니다. 플랜 B는 바로 포티투닷이었죠. 2022년에 현대차는 4,277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포티투닷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포티투닷은 기본적으로 모셔널과는 자율주행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3월 코엑스 플레오스 발표에서 이 포티투닷 송창현 사장이 직접 자율주행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발표 내용을 보면 포티투닷은 자체적으로 아트리아 AI라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테슬라의 방식과 아주 유사하죠. 기본적으로 8개의 카메라와 1개의 레이더만 갖추고 자율주행을 한다는 겁니다. 뭐 비싼 라이다 센서나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HD 맵 없이 오직 카메라와 레이더만으로 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주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E2E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고 해요. 기존 모듈형 방식은 인지, 예측, 계획, 제어라는 순서대로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E2E 자율주행은 중간 단계의 규칙이나 모듈이나 이런 걸 다 생략하고 AI가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듈형 자율주행은 돌발 상황, 이 엣지 케이스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이 그걸 일일이 가르치고 코드를 수정하고 이런 걸 해야 됐는데 E2E 방식은 AI한테 수많은 상황을 학습만 시켜 놓으면 이런 엣지 케이스가 생기더라도 AI가 알아서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비싼 라이다나 뭐 HD 맵 없이도 AI가 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거니까 비용적으로도 훨씬 저렴하고요. 전 세계 어느 도시에 갖다 놔도 차가 금방 그 도시의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포티투닷을 통해서 이런 최신의 E2E 방식의 자율주행 아트리아 AI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테스트 영상도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적용 시점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내년 3분기에 SDV 페이스카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페이스카라는 건 검증을 위해서 소량 생산하는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본격적인 출시보다는 베타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그때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본격적인 양산은 2027년도 말, 실제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자율주행을 규정에 맞춰서 양산 차량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바로 올해 3월에 포티투닷 송창현 사장이 발표했던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로드맵입니다. 정확히 2년 뒤 2027년 말부터 현대차의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지난 수요일에 진행된 국토부 자율주행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최준원 교수와 SWN 김기혁 대표가 공통적으로 해외 자율주행차나 기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현대차가 아트리아 AI를 탑재한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양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시점과 정확하게 겹치죠. 결국 이분들께서 말씀하신 국내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시장을 보호하자라는 주장은 현대차의 E2E 자율주행 기술이 양산될 때까지 해외 선진 기술의 국내 진입을 막아달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테슬라 FSD V14가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은 현대차의 현재 기술과 테슬라의 FSD를 직접 비교하게 될 겁니다. 그 기술 격차를 고스란히 체감하겠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트리아 AI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전부터 이 시장의 눈높이가 세계 최고 수준에 맞춰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현대차가 플랜 B를 완성하고 시장에 안착시킬 때까지 경쟁을 잠시 멈춰달라는 시간 벌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2년 유예는 아쉬움이 큽니다. 테슬라 FSD는 이미 올해 미국 전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고요. 웨이모는 1억 6천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로보택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토요타를 갖고 있는 일본조차 이 보수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웨이모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용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는 소비자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소비자에게 최선일까요? 이 과거 IT, 모바일 산업에서 갈라파고스화로 경쟁력을 잃었던 사례를 떠올리면 자칫 이 유예가 우리 자율주행 산업을 더 뒤처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현대차는 모셔널이라는 플랜 A가 흔들리면서 42닷을 중심으로 E2E 방식의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 B가 완성되는 시점인 2027년 말까지 공교롭게도 국내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2년의 보호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산업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건 매우 중요하죠. 현대차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질문해야 되겠죠. 이 현대차의 전략적 시간표에 맞춰서 대한민국 전체의 기술 발전 시기가 멈추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2년 뒤에 우리가 현대차의 기술을 기다리는 동안 테슬라, 웨이모,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저만치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안전하고 뛰어난 기술을 경험하고 싶은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왜 뒤로 미뤄줘야 되는 걸까요? 과연 2년이라는 보호막이 우리 자율주행 산업을 위한 성장의 요람이 될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과 단절된 갈라파고스를 만드는 울타리가 될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